안녕하세요. 클래식 탐구 생활을 진행하는 오보이스트 홍민영입니다. 어디에서 멜로디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따라 노래를 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들이 있습니다. 클래식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의 부분만 아는 것이 책의 책머리만 알거나 시의 중간 부분만 즐기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입니다. 함께 전곡 듣기. 오늘의 빛나는 음악은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입니다. 드보르작은 1841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태어난 곳은 보헤미아이며 오스트리아에게 3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체코와 독일어를 사용했습니다. 드보르작은 19세기 중후반 체코의 국민 음악파입니다. 유머레스크는 원래 피아노 곡이지만 요즘에는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된 연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보르작은 4남 3녀 중 장남이고 보헤미아는 체코 서쪽 지역을 말하는 명사이지만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보르작의 부모님께서 독일어를 배우게 해서 넓은 세상으로 펼치게 하려고 했는데 독일어 선생님께서 음악을 할 줄 아셔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드보르작은 체실리아 협회 관현악 비올라 연주도 하고 오르간도 연주했습니다. 드보르작은 졸업을 2년 만에 2등으로 했습니다. 빈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프라하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라하에 국립극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관현악단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바그너와 리스트가 명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그너가 직접 와서 오페라 서곡을 연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드보르작은 16세에 프라하 오르간 학교에 입학을 했고 12년 동안 명성을 알리지 못했던 시간 그는 밤에는 엄격하게 작곡을 공부하는 작곡자였다고 합니다. 드보르작은 바그너와 브람스 둘 다 존경했다고 합니다. 조세피나 체르마코바를 사랑했지만 거부당하고 그녀의 동생 안나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언니이자 드보르작의 마음을 빼앗았던 조세피나가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세피나가 좋아했던 드보르작의 가곡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를 첼로 협주곡 2악장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조세피나가 운명을 하고 3악장에서는 레퀴엠적인 음악을 넣었다고 합니다. 첼로 선율이 사라지는데 그것이 심장 사라지는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1892년 52세 뉴욕의 국립음악원 원장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 당시 음악가들은 전통이 없는 미국으로 가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프라하 음악원보다 10배 높은 연봉을 뿌리칠 수 없어 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느낌이 많이 들어간 현악 사중주 아메리카는 사실상 그가 체코를 그리워하며 작곡되어 있습니다. 드보르작은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작곡을 한 신세계로부터는 카네기홀에서 초연으로 뉴욕 필하모닉이 연주하였다고 합니다. 드보르작의 심포니 작곡은 브람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브람스 심포니 3번을 듣고 감동하고 그 이후 드보르작이 심포니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브람스는 드보르작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후원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심록 출판사를 소개해주고 작곡자로서의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9번 교향곡에서는 스케르초 빗밭의 현악기의 민속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헤미안 지역의 민요도 많이 작곡했다고 합니다. 9개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신세계로부터는 9번 교향곡입니다. 악기는 플룻 둘, 피콜로, 오보 둘,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둘, 바순 둘, 호른 넷, 트럼펫 둘, 트럼본 셋, 팀파니, 트라이앵글, 심벌즈, 현 오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악장의 빠르기는 라르고이고 이탈리아 말로 폭넓게, 느릿하게라는 뜻으로 음악에서는 아주 느리게라는 빠르기표로 사용되고 동시에 표정 풍부하게 연주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악장 멜로디를 가지고 가사를 붙여서 흑인 연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넷 서버 여사는 미국의 음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음악원을 세우고 모든 인종을 받아서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학교에는 흑인도 있었기 때문에 드보르작은 흑인 음악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은 드보르작의 민족주의적인 능력을 갖추고 미국 음악을 발전되기를 원했습니다. 드보르작의 작품을 보고 많은 평론가가 어느 부분에서 미국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하지만 드보르작은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나는 뼛속까지 보헤미안이라고 했습니다. 드보르작 음악은 민족적인 특징이 느껴집니다. 목관 악기가 주제를 이어받고 현악기는 대응하는 대선율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대선율을 이어받아 풍부한 음악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악에서 4분의 6박자의 겹박자 4분음표 2개씩 3박을 연주하다가 4분음표 3개씩 2박으로 연주합니다. 2개씩 연주하는 부분에 더 스케르초가 들립니다. 스케르초는 무엇일까요? 해악, 희롱을 뜻하는 말로 음악에서는 악곡이나 악장의 이름입니다. 교향곡 현악 4중주곡 중 3악장에 쓰이며 박자가 빠른 3박자, 격렬한 리듬, 그리고 기분의 급격한 변화가 특징입니다. 중간에 트리오를 포함한 세도막 형식을 도입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러한 스케르초는 하이든이 미뉴에트 대신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였으며 베토벤도 이를 자주 썼습니다. 이후 브람스와 브루크너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낭만파에서는 극적 해악적인 성격을 띤 기교적인 피아노 곡을 간혹 스케르초라고 하며 빠른 4분의 3박자 세도막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쇼팽과 브람스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00년을 전후하여 유행하였던 가벼운 오락적인 성악곡에 스케르초를 붙였습니다. 이를테면 몬테베르디의 작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케르잔도라는 형용사는 해악적인 연주를 지시하는 표현 기호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브람스에게 영향을 받아 심포니를 작곡했고 국적과 관계없는 음악 교육을 하겠다는 백만장자의 뜻으로 지어진 학교에서 흑인 음악을 만날 수 있었으며 사랑했던 여성이 좋아한 가곡을 첼로 협주곡 2악장에 다시 쓰이고 그 여인이 운명에서 레퀴엠적인 음악을 3악장에 넣었습니다. 미국에서 작곡한 음악을 듣고 평론가들은 미국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싶어 했지만 드보르작은 뼛속까지 보헤미안이라고 말하는 작곡자였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체코를 그리워할 드보르작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빛나는 음악가는 드보르작이었습니다.